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7월 2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육삼지산 투표자 수 수정 72건이다. 6,000명 늘고 12시간 뒤 변경도 우리 6,000명이 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이네. 전국 255개 구시군 선관위 중 56곳에서 보고, 추가 수정 내역 존재 가능성. 우짜겐 쪽으로는 뭐 언론 쪽에 가지고 뭐 이거 저거 나오는 사건 사고 나오는 것도 조금 뒷얘기도 듣고 우짜도 경험해 봤습니다만, 전체 나오는 것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만 기사화된다는 거. 전체 그러니까 양에 대비해서 한 10분의 1만 기사화된다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전체 나오는 거 대비해서 한 10% 정도만 대략 나옵니다. 예, 물론 뭐 크로스 체킹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특히 무슨 뭐 벌금 내고 뭐 저 뭐 돈 띵 까먹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한 10분의 1 정도만 나온다. 실제로 띠먹은 거는 더 많은데. 그런 거 오자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지금 이게 추가 수정 내역 존재 가능성이라는데 더 나올 게 천지로 많다고 봅니다, 우체국적으로. 하여간에 갈수록 태산인데요. 예. 예, 주먹구구식. 예, 뭐 부실이겠지 뭐. 여전히 부실이겠지. 예, 예, 김은혜 총 72건 수정 내역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 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갈수록 태산인데, 부정선거론자들 덕분에 지금 현재 주력이 어딥니까? 친윤 아닙니까? 친윤. 웃자는 아직도 윤석열이 팬질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에 선거론자들 덕분에 부실 선거라고 여전히 뺑기칠이 가능하다는 거, 이 참 이 심각한 참정권 침해도 이런 게 없는데, 참 심각한데 참 부정 선거론자들 덕분에 아이고 아직도 이걸 갖다가 부실 선거라고 뺑기칠이 가능하다. 참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국민의힘 선거 비용 397억 원 반환이 걸린 윤석열이 공직선거법 1심 오늘 선고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선관위에 보전금 토해내야. 아이고,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네. 예, 선거법에 가지고 뭐 걸렸다 이거지. 허위사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오늘 나온다 이거죠. 뭐 이거 그때 떠드는 거 관훈 토론. 이것도 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네, 국힘 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짜겐적으로. 물론 이제 1심이니까 어찌 될는지 모르겠다마는 뭐 3 심까지 분명히 갈 거고. 더불어는 이미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미 걸려 있죠. 예, 이미 거의 확정 수준으로 걸려 있습니다, 선거 더불어는. 그러니까 유죄 나와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더불어하고 모두 선거 비용 다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고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들을 처모해 가지고 돈이나 타먹고 되는데, 한 경찰서 10년 이상 근무한 향찰. 이야, 향찰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향찰 이거 학교 때 배웠죠. 향반이라는 거 뺐죠. 향반. 향반이 뭡니까, 향반? 원래는 양반이 아니었죠. 원래는 양반이 아니었는데 점차 사회적 신분이 상승하면서 파워가 상승하면서 지역 사회의 양반으로 지역 사회의 양반, 지가 양반질 한다 이거지. 양반으로 인정되고, 이어서 향권도 장악한 그게 뭐냐면 향반이죠. 근데 여기에 향찰이 붙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21세기판 향반이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 연합지라시 누구야? 한지은 기사. 이름 잘 지었는데. 예, 전북, 어이구야, 전북은 뭐 어마어마하네. 24% 내가지고 향찰이야. 서울은 8%. 장윤기 아버지는 10년, 형사팀장 18년. 아이고 뭐 끝내주네. 뭐. 아주 찐득찐득했겠네 동네에서. 예. 요즘으로 치면은 지역 유지들하고의 그 밀착이 아주 잘 되겠다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충분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막 이거 한다 하는데 뭐 돌리니 어쩌고 하는데, 어차피 뭐 보안 수사권도 쪽나는 분위기고, 경찰이 다 헤쳐먹는 이 아름다운 국가가 돼 가고 있으니까, 국가가 아니고 아름다운 나라가 돼 가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향찰이라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자칭 진보, 더불어와 자칭 진보의 이상향은 21세기 신분제 사회 확정이었구나. 예, 넘어갑니다. 그럼 뭐 국힘 있을 때는 왜 저렇게 안 돌렸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쩌든 간에 돌리든 안 돌리든 그거는 저 뭐야 그쪽에 저 인사 관리한 그쪽에서 일을 안 한 거고 그거와 별개로 검찰 해체하고 그리고 경찰에다가 권력을 다 밀어주는 거는 지금 현재 자칭 진보 더불어라는 거 이거는 변함없는 팩트라는 거 이거는 분명합니다. 야, 뭐 믿거나 말거나 심시풀이 땅콩 월요일이니까 뭐 딱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코스피 차트 한번 예상해 봅니다. 야, 우적격적으로 한다 뭐 60% 마이너스 60% 생각한다 해가지고 3,500에서 3,600까지 본다고 일단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러 차례 일단 보시면 이 패턴이죠. 예, 확장 패턴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하단은 찌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단은 찌르지 않고 있는데 대략 지금 여기까지 되면은 29% 마이너스 29% 하락한 게 되고 고점 대비 지금 현재는 대략 한 26% 한 요 정도 해 가지고 마이너스 난 거가 됩니다. 하여간에 요거 이거 하단을 뚫고 내려가면 요게 마이너스 30% 뚫고 내려가는 게 되거든요. 앞으로 지금 현재 30% 정도 가까이 가지고 하락한다 이럴 거고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로 30% 정도 해 가지고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적의 쪽으로 보고요. 그래서 총 합쳐서 한 60% 대강 뭐 심시풀이 땅콩으로 그어 놓은 거니까 그냥 뭐 대강 그냥 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하여간에 우짜겐적인 예상이 맞게 된다 이러면 이재명과 더불어는요 정말로 깝깝해질 거라는 거 우차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지금 다음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총선 때 더불어는요 지금 현재 의석수 뭐 그러면 더불어가 뭐 지금 가만히 보면 한 140석은 먹겠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칭 진보 다 합쳐서 140석 그러면 지금 날아가는 그 의석수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날아가는 의석수를 두고 저끼리 무슨 쇼가 나겠어요? 악의 다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예, 뭐 먹던 걸 갖다가 의석수 많던 거에서 쫄아들어 보세요. 자기들끼리 악의 다툼이 벌어지지. 당연히 하기가 그러는데 지금 현재 대선은 뭐 말 것도 없고 이 총선부터가 우짜 보기에는 더불어가 지금 하는 것들 덕분에 해 가지고 상당히 걱정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계속 얘기하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코스피 같은 겁니다. 만약에 우짜 예상하는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 한 3,600에서 3,500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 절단이라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중국의 금 수요가 강력하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중국은 국제 금 가격이 급락한 올해 6월 달에 173톤 이상의 금을 또 수입해가지고 2024년 3월 이후 월간으로는 최대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뭐지고 연도별로 쭉 나오는 거죠. 연도별로 쭉 나오고 해가지고 달수로 쭉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부피가 크죠. 6월달 부피가 큽니다. 월간 최대 수입을 기록했고 3개월 연속 수입 증가 중입니다. 뭐 대략 봐도 좀 부피가 점점 커지고 있답니까? 2026년 상반기 중국의 총 금 수입량은 820톤 여기까지 가죠. 820톤. 820톤으로 역대 상반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 언제입니까? 2024년 이후 두 번째로 높다 이거죠. 역대 최고는 지난 2024년 해 가지고 상반기 이때 세운 830만 830톤이고요. 830톤입니다. 중국의 금 수입 증가는 금값 하락 속에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중국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강한 소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은행들이 재고 확충을 위해 금 수입을 늘렸기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는 역대 두 번째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중국 금 ETF는 올해 들어서 YTD 1월부터 뭐 6월까지라 칩시다. 올해 들어서 28톤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금양으로 환산했을 때 28톤 이상의 그 자금이 유입됐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뭐, 못 보시던 뭐, 패션, 뉴욕가 나와 있고 뭐 이러는데, 자, 제페니스 쇼퍼, 드라이빙 업, 주얼리 세일, 그렇죠. 이게 뭡니까? 해가지고, 일본 뭐 소비자들, 쇼퍼니까 뭐 구매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현재, 지금 뭐 보석류를 갖다가 많이 사가지고 기록을 세웠다. 이 말이 되겠죠. 뭐 여러 올려놓고. 근데 페이지가 훌빈하네. 뭐 이래 됩니다. 하여튼간에 이거는 뭐 이쪽 기사 나온 걸 갖다가 어쩌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죠. 일본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엔화 약세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고급 보석류,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이런 거. 장신구, 여성분들 쓰는 장신구 이런 거. 고급 보석류 구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 백화점 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일본 백화점의 보석, 귀금속, 미술품 판매액은 YOY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19% 증가한 3,300억 엔, 달러로는 2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08년 관련 데이터 집계 이후에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또 PBOC 중국 중앙은행 해가지고 유동성을 주입했기 때문에 이 허연 거 있죠? 예, 유동성을 주입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소개를 해야겠지요. 자, 2월 이후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죠, 미드롱 해가지고 뭐 텀 이랬는데 이게 뭐 미디엄 텀 랜딩 퍼실리티 해가지고 그 MTL 뭐 CF 이랬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기 대출 제도 또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가지고. 자, 이걸 통해서 해가지고 리퀴드 그러니까 유동성을 갖다가 추가를 했다, 더 주입했다 이 말이 되겠죠? 말씀드려 봅니다. PBOC 중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2026년 2월 이후 처음으로 7월에 해가지고 1년짜리 미디엄 텀 랜딩 퍼실리티 중기 대출 제도 또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서 중국 뱅킹 시스템, 중국 은행 시스템에 148억 달러를 주입하면서 5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유동성을 갖다가 공급했습니다. 이게 줄여 미디엄 텀 랜딩 퍼실리티를 갖다가 줄여서 MLF라고 하는데 이 중기 대출 제도 또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의 경우에는 PBOC 중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서 대출 및 금융 안정에 필요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 도구지요. 예, 요것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번 유동성 주입의 경우에는 7월 초에 PBOC 중국 중앙은행이 그 중국 은행들에게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증권 뭐 주로 뭐 중국 국채죠. 중국 국채를 받는 리버스 리퍼체싱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줄여서 레포 리버스 레포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역환매 조건부 채권 운영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추가한 1,033억을 갖다가 포함하면 총 유동성 지원 규모는 2026년 2월 이후 그러니까 여기 해가지고 레포를 통해서 해가지고 한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총 유동성 지원 규모는 2026년 2월 이후 최고치고 중국 금융 시스템 유동성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 났죠. 4개월 연속 감소한 후에 이렇게 추가 유동성 주입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그 중국 GDP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예상보다 부진한 중국의 2, 4분기 경제 지표, 즉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낮아진 경제 성장률을 지원하고 3, 4분기에 예정된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 국채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빚도 또 계속 내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결론은 뭐가 됩니까? 7월 27일 오늘 중국 공산당의 정치국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를 앞두고 중국 은행 시스템에 지금 보시면 해가지고 5천억 위안화가 넘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발표된 것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뱅킹 시스템, 은행 시스템에 5천억 위안 달러로 환산하면 738억 달러에 달하는 아이고 원래라서 해가 잘 안 돌아가네.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738억 달러에 달하는 MLF 중기 대출 제도 또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한 자금 유동성이 추가로 투입됐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갖다가 급 매입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시장에 정통한 중국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연안 코즈미노 터미널에서 선적되는 8월 물량이 전량 판매 완료되었고 9월 물량 중 일부도 이미 거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중동 석유 공급 위험 증가로 인해 중국 정유사들이 뭐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겠습니까? 티파 있겠죠. 이들이 필요한 시기보다 일찍 러시아 대표 원유인 ESFPO, S4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그 동부 원유를 갖다가 줄여서 ESP
ESPO, S4라고 합니다. 러시아 그 원유 그 산지별로 가지고 이름이 다 따로 있어요. 하여간에 이 ESPO 러시아 동부 원유를 갖다가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빠른 판매 속도 때문에 S4, ESPO 가격은 2주 전 브렌트유 대비 1배럴에 3달러에서 4달러 할인되던 거에 있어서 1달러 할인된 것으로, 그러니까 막 1달러 할인율이 줄었다, 할인되는 게 줄었다 이 말은 뭡니까? 비싸졌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2주 전 브렌트유 대비해서 싸던 게 지금은 많이 좀 비싸졌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머징 마켓 캐리 트레이드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 해 가지고 말씀드리죠. 네, 요거를 하늘색이라나? 네, 하늘색 요거 보시면 이머징 마켓 캐리 스트래티지 돼 있죠. 그리고 G10 캐리 스트래티지, 그리고 G10 밸류에이션 스트래티지, G10 모멘텀 스트래티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1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머징 마켓 캐리 스트래티지가 됩니다. 자, 말씀드리죠. 신흥국,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니까 신흥국이죠. 신흥시장 뭐 이게 됩니다. 신흥국 캐리 트레이드, 이머징 마켓 캐리 트레이드 전략이 2026년 7월 말 기준 해가지고 수십 년 만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다른 외환 거래 전략들 이런 거 밑에 깔려 있는 거 이런 것들 비해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캐리 트레이드, 이머징 마켓 캐리 트레이드 또는 이머징 마켓 캐리 스트래티지, 이거 전략은 유로화를 빌려서, 여기 엔화가 아니고 유로화입니다. 유로화를 빌려서 우리나라 기관들 이런 데도 많이 빌려요. 유로화를 빌려서 브라질 헤알, 콜롬비아 페소, 터키 리에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올해 2026년 연초 대비 18%, 아이고 잘 올라가죠. 18%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2005년 이후 최고의 수익률을 갖다가 기록 중인데요. 엔캐리 트레이드와 똑같습니다. 그냥 막 똑같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와 마찬가지로 금리가 낮은 통화 뭡니까? 지금 유로화를 빌린댔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통화 유로를 빌려서, 유로라는 자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통화 어디입니까?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여기 통화에 투자하고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지 않는 한,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특정하면 달러가 변동성이 높지 않고 천천히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갑자기 급상승한다 이게 아닌 이상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유로화, 덴마크 크론에 스위스 프랑과 같은 통화를 빌린 후 뉴질랜드 달러, 노르웨이 크론에 캐나다 달러와 같은 통화에 투자하는 G10 캐리 스트래티지, 요거 있죠. G10 요거 있죠. 여기 두 번째가 있는 거. G10 캐리 전략은 8%의 수익률을 갖다가 기록하면서 이거 이머징 마켓 캐리 스트래티지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신흥국 캐리 스트래티지, 이거 뭐 발음이 이상한데 하여간 신흥국 캐리 트레이드 전략은 이란발 유가 충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가 그나마 견조하게 유지되고 평소보다 낮은 외환 시장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계속해서 현재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단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관련 작업도 빨리 가지고 올릴까 했는데 어제 가지고 작업을 해서 저녁에 올렸는데 엔화 모두에게 피해를 주어야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리 트레이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현재 지금 분위기가 그래 가고 있죠. 예, 요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다는 거. 뭐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 앞에 이름을 갖다가 통화 이름만 붙이면 다 됩니다. 다. 예, 다 됩니다. 하여간에 핵심은 뭡니까? 그 금리가 싼데, 예, 금리가 싼 데서 금리가 비싼 곳으로 해 가지고 돈을 옮겨 가지고 돈을 튕가 먹는 거. 이거를 갖다가 다 캐리 트레이드를 한다. 이게 되고 대표적인 게 엔캐리가 되겠죠. 엔캐리 트레이드. 자, 넘어가고요. 자, 이란 외모 우크라이나 이란 상선 공격해 선언 사망 이스라엘 사주했다. 이스라엘 사주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모르지 뭐. 에이고 뭐 젤렌스키가 바쁘네. 예, 젤렌스키가 바쁘고요. 관련해서 오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오짜가 뭐 블로그에서는 여러 차례 뭐 10여 년 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터진 이후부터 오짜가 계속 얘기한 바 있고, 특히 또 시리아 내전 터진 후에 그 유명한 아랍의 봄 이후, 그러니까 아랍의 봄이 터진 후에 바로 해 가지고 시리아 내전이 터졌지요.
그때 해 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블로그에 쓴 적이 있는데 뭐냐면 3차 세계 대전을 앞두고 지금 21 세기판 스페인 내전이 누가 될 것이냐, 이거에 우자가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터지기 직전에 있었던 이상한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한 전쟁? 스페인 내전입니다. 스페인 내전. 뭐 영화도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 뭐 등등. 그러니까 이게 뭐 정체가 어릿거리 뭐 이상하다 싶으니까 그런 영화의 제목도 그래 붙잖아요. 스페인 내전도 가만히 한번 읽어 보시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그런데 우짜겐또 그래 가지고 3차 세계 대전을 앞두고 벌어질 21 세기판 스페인 내전, 이게 시리아 내전이 될지 우크라이나 전이 될지 둘 중에 하나가 좀 궁금하다라고 여러 차례 해 가지고 뭐 블로그에 적은 적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성공하죠. 예, 우크라이나가 이란 상선 공격해서 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성공한다. 이란이 우크라이나와 싸운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이란이 우크라이나와 싸울 수 있는 그거는 아닌데 지리적으로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그래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주축국식으로 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이란이 해 가지고 같이 팀을 뭐 먹어 가지고 해 가지고 이 서방하고 싸운다. 예, 그래야 된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시리아 내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전이 예전에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에 있었던 이상한 전쟁, 즉 스페인 내전하고 같은 게 돼 버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짜 개쪽은 상당히 관심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란이 우크라이나하고 붙는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모르지 뭐 탄도미사일도 우크라이나에 쏟아 부을란지.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또 이미지가 왜 이래. 예. 요거는 또 이란전 해 가지고 140 며칠 차냐, 7 일차 147자 가지고 요약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계자를 인용해서 최근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이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의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가 이란은 군사력밖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그저 복수 모드에 빠져 있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공격을 계속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익명의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가 첨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짜가 뭐 계속해서 본 콘텐츠도 올리고 그랬습니다만, 이거 첨단 무기 여기에가 재고가 지금 그 바닥이라는 거. 그 문제가 있다는 거. 예, 고거만 일단은 체크해야겠네요. 물론 이제 좀 분위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문제인데, 핵무기는 많으니까 누구한테? 미국한테. 핵무기는 뭐 천지백가리로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 그것만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핵전쟁 안 터진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어찌 될란지. 자, 이거네 가지고 마리타임 executive에 나와 있는데, 핵심은 요거죠. 예, 해상보험해 가지고 호르무즈해 가지고 통과할 때 이란에 가지고 돈을 주면은, 돈을 갖다가 지불하면 밴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해상보험 인수 업체들을 대표하는 단체, 어디죠? 영국이죠. 유명하죠. 로이드 마켓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 만들어진 선박보험 약관 조항에 이란에 직접 또는 이란 대리인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요거를 갖다가 지불하면 이거는 불법이다 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의 경우 해당 선박의 보험 계약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로이드 단체, 그러니까 뭐 해상보험 인수업체들 이들을 대표하는 로이드 마켓 협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자가 계속 말씀드렸죠.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폐쇄하는 거는요, 이란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실제로 누굽니까? 해상보험 들어주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는 거라고 우자가 여러 차례 이란전 터진 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입니다. 이거 보험을 갖다가 안 들어주면 배가 못 다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해협을 갖다 폐쇄하는 거는 해상보험 업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걸프 국가들의 본드, 그러니까 예, 국채 뭐 채권, 국채가 해 가지고 발행이 해 가지고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제일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말씀드리죠. GCC 걸프 협력 회의 국가들의 채권, 그 국채죠.
국채 및 수쿠쿠. 수쿠쿠는 우자가 요것도 뉴스 보면서 한두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슬람 채권입니다. 말씀드렸죠. 이거 이슬람 쪽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이자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해 가지고 수쿠쿠라는 이름으로 이슬람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주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게 이 이슬람 쪽에 해 가지고 나온 건데 이거를 갖다가 우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수쿠쿠이게 됩니다. 하여간에 GCC 국가들의 채권 및 수쿠쿠 이슬람 채권 발행액이 2026년 7월 23일 기준 1200억 달러를 갖다가 돌파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새로운 도로 그리고 항구를 건설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죠. 파이프라인 개보수 등 막대한 비용이 되는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데 이게 핵심이죠. 우회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운송 및 수송 경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소리고 그런 덕분에 페르시아만 국가들 특정하면 GCC 걸프 협력 회의 이 국가들의 차입 급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되죠.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는 호르무즈 해협보다 이란 공격에 덜 취약한 인프라, 대표적으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아랍에미리트가 있죠. 계획이며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홍해나 오만만에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거나 오래된 송유관 복구하는 것 중에도 해당되는 게 어딥니까? 이라크가 또 해당됩니다. 오래된 송유관을 복구하고 사막 도로망을 갖다가 개선하는 게 여기에 이 돈 쓰는 거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또 비료 문제 갈수록 태산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러시아가 배냈다. 야간에 배가 벌벌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배냈다 해가지고 나와있죠. 노보로시스크 향 여기서 됐다 이게 됩니다. 자, 말씀드리죠. 러시아의 석유 및 곡물 수출 허브지요. 어디입니까? 흑해 연안에 있는 노보로시스크 항인데 여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강화됨에 따라 러시아는 노보로시스크 항의 야간 항해 나이트 베슬 무브먼트 야간 항해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친 우크라이나 팬들은 뭐 지금 이래 가지고 계속해서 러시아를 갖다가 괴롭히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환호하고 있는데요. 어제가 또 한번 또 우크라이나 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요즘 분위기 좋더라고 보니까. 친 우크라이나 팬들은 승기를 잡았다고 환호하고 있겠지만 러시아가 비료 수출을 못함으로 인해 발생될 비료 및 식량 문제는 환호하고 있는 친 우크라이나 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짜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패배할 가능성은요 제로입니다. 제로. 그냥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헛된 꿈을 가질 필요는 없고 러시아가 혹시라도 패배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연예 뉴스나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또 이어서 러시아 디젤 수출 금지 연장 검토다 됐죠? 예, 아이즈. 예. 그러니까 디젤 엑스포트 밴 해가지고 일단 연장한다 이 말이 됩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석유 인프라를 갖다가 공격하니까 그래 된다 이거죠. 자, 말씀드리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인프라 공격을 강화함에 따라 러시아는 디젤 수출 금지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고 블룸버그가 받아서 썼습니다. 전 세계 주요 디젤 공급국인 러시아의 2등이라 말씀드렸죠. 전 세계 디젤 공급하는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많다. 러시아가. 이 러시아의 디젤 수출 금지 연장 조치가 취해질 경우 중동 지역 공급 차질로 인해 이미 불안정한 연료 시장에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인테르팍스에 따르면 모스크바 당국은 디젤뿐만 아니라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갖다가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미국산 원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자, 미친 듯이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급증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중동에서 흑해까지, 그러니까 뭐 이란전하고 우크라이나전 여기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중동에서 흑해까지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되면서 아시아와 유럽 정유사들이 미국산 원유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산 원유에 몰려들고 있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르반하고 서부 텍사스 디퍼런셜은 뭡니까? 무르반이 그러니까 이 중동 원유 쪽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서부 텍사스유 간의 이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GX 칼텍스 우리나라의 GX 칼텍스와 인도 국영 석유 회사 바라트 페트롤리엄은 7월 넷째 주 지난주에 프리미엄을 주고 그러니까 웃돈을 붙여서 미국산 원유를 구매했으며 해당 물량은 8월에 선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일부 물량은 이례적으로 대서양을 거치지 않고 파나마 운하와 태평양을 경유하는 소형 선박 그러니까 유조선이죠. 이걸로 선적돼서 이동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빠른 경로 그러니까 대서양을 거치면 어디 갑니까? 저 아프리카 저 밑에 가지고 희망동까지 가지고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바로 직행으로 오는 거. 즉 더 빠른 경로를 통해서 일부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상당히 급한 상황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카자흐스탄의 생산량 감소와 흑해 운송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구매자들로 하여금 미국산 원유를 찾게 만들고 있는 추가 요인이 되고 있는데 해외 수요 증가는 미국 국내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예, 미쳐서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결국에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과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의 인플레이션 악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소제목으로 빅테크 부채 반응이 증가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DTS4 하이퍼스케일러 빅6 US 뱅크 브로드 AI 릴레이션 IG 뭐 이리 나와있는데 복잡한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요겁니다. 이거 뭐 노란색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이래 됩니다. 요건데 뭐 요거 말씀드릴게요. 빅테크들의 AI 투자 욕구가 끝없어 보이는 가운데 투자를 위한 총알 마련을 위해 채권 매물이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미친 듯이 한다 이거지요.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미국의 회사채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누가 미치고 있다? 빅테크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빅테크들의 부채가 월스트리트 빅뱅크들 여기 있죠? 빅6 US 뱅크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있는 6개 대형 은행들 빅뱅크라고 하는데 이들의 채권보다 시장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갖다가 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거 뭐 보시면 디비졌잖아요. 예, 디비졌죠? 예.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AI 관련 차입도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렇죠? 브로드 AI 릴레이티드 IG 되죠? 예, 이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 더 늘어날 예정인데 구글에서 2026년 올해 자본 지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에서는 더 많은 채권 발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메타는 지금 뭡니까? 7월 마지막 주 이번 주에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용 채권을 갖다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관련해서 바클레이즈의 전략가인 도미니크 투블란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죠. 도미니크 투블란과 앤드류 캐체스는 7월 23일 기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고등급 그러니까 하이 그레이드 회사채 시장에서 상위 6개 테크 기업 뭐 빅테크라고 보면 되겠죠. 빅테크들의 DTS 있죠. DTS. 이 DTS가 무슨 약자면 Duration Times Spread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복잡한데 그냥 우리나라 말하면 신용 위험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Duration Times Spread인데 줄여서 DTS인데 이 회사채 시장에서 미국 회사채 고등급 회사채 시장에서 상위 6개 테크 기업들의 DTS가 8.6%를 차지한다라고 해가지고 바클레이즈의 전략가인 도미니크 투블란하고 앤드류 캐체스가 지적했는데요. 이는 블룸버그의 미국 회사채 지수에 포함된 상위 6개 대형은행들 여기죠. 대형은행들의 DTS 허용 겁니다. 요 DTS 7.3%보다 높은 것이며 역사적으로 이들 은행들 그러니까 빅뱅크들 이들이 어디서 주로 활약했다? 빅뱅크들이 하이 그레이드 고등급 회사채 시장에서 훨씬 더 큰 영향을 갖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차트만 봐도 이전까지는 해가지고 2025년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 뭐 빅뱅크들이 다 해먹던 판이 이 판인데 지금 갑자기 디비졌다 이게 된다는 거 갖다가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차트 넘기고
한편 지난주 미국 투자 등급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투자 등급 회사채 펀드에서 71억 달러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는데 2020년 4월 우한폐렴 여기죠 우한폐렴 우한폐렴 이후 최대 주간 순유출을 갖다가 기록한 게 됩니다. 7월 20일 하루에만 82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되면서 6년 만에 최대 하루 기준으로서는 최대 순유출을 기록했고요. 참고로 2022년 약세장 당시 위클리 주간 순유출 최대액은 65억 달러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펀드에서 자금이 순유출 많이 빠져나온 건 주된 원인은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와 알파벳의 AI 관련 자본 지출 전망치 상향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충분히 얘기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이걸 보시면 ICS, 아이박스 해가지고 그래도 이거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퍼레이션 뭐 그레이드 뭐 해가지고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그러니까 투자 등급 해가지고 회사채 ETF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투자 등급 회사채 ETF라는 소입니다. 자, 회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투자 등급 회사채 ETF인 ICS 해가지고 요 ETF에 지난 한 달 동안 마이너스 이 ETF가 지난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99% 하락하고 보시면 해가지고 웃자가지고 지난 고점 대비해가지고 하면은 마이너스 3.16% 하락한 게 되고 이거는 지난 1개월 동안 2.99%입니다. 2.99% 그리고 지난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3.16% 하락하면서 2025년 9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투자 등급 회사채 ETF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7월 2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